사실 뭐 필라테스 강사가 이렇게 그만두는 거는 뭐 요즘에가 아니고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쉽게 진입할 수 있으니까 쉽게 그만두는 거고요. 제가 이제 저희 의사 고객님들이 많으니까 그런 질문 한 적 있거든요. 의사 동료들 중에 힘들게 의대에 나와가지고 다른 일 하는 분 계시냐니까 한 명도 없대요. 당연하겠죠. 의료인이 되기도 힘들고, 급여도 급여 의사로 지내도 연봉이 엄청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웬만해서는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진입하기도 너무 쉽고 별다른 자격증이 사실 필요도 없는 경우도 많고, 예전에는 뭐 비슷한 직종의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생체 자격증이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생체 자격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필라테스 강사도 비슷해졌거든요. 예전에는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내야지 자격을 취득하고 뭐 훈련을 받고 이랬는데, 이제는 교육을 하는 것도 경쟁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시간이 늘어난 비용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들고 시간도 줄어드는 거예요. 대신에 뭐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자격증 협회가 너무 많아졌죠. 너무 많아지니까 강사들도 너무 많아지고, 너도 나도 그러니까 돈만 주면 사실은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진입 장벽이 낮아졌으니까 쉽게 들어갔으니까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하다 보면 안 맞으면 그냥 금방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게 이 업계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냥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잘 되는 데는 이직률도 좋고 너무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이 보셨을 때 오래 가는 강사님들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래 가는 강사들은, 저도 오래 하고 있고 15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냥 사실 처음에 시작은 이 일이 진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너무 재밌고 보람되고 이러니까 이 일에 미쳐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고, 그때는 사실 뭐 돈보다는 진짜 내가 이걸 제대로 뭐 교정운동이나 뭐 필라테스에 대한 어떤 원리나 이런 것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거의 미쳐 있는 거죠, 그때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시간이 뭐 금방 흐르더라고요. 뭐 1, 2년 금방 흐르고 5년, 6년 금방 이제 흐르고 어느새 이제 뭐 10년, 15년 됐는데, 대부분 어떤 거 하나 꽂혀가지고 그게 해소되는 데까지는 거의 한 5, 6년은 걸려요. 근데 그 정도의 많은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쓴 사람들은 결국에 그런 효과를 많이 낼 수밖에 없더라. 당연히 이제 뭐 3개월 한 사람, 1년 한 사람이랑 5년, 6년 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일단은 그 양적인 부분에서부터 오래 가는 강사의 어떤 그게 퀄리티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고객들이 운동을 받아봤을 때 6년 한 강사, 10년 한 강사, 뭐 1년 한 강사 받아보면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당연히 많은 고객들이 찾아주고, 많은 고객이 찾아주니까 어때요? 당연히 이 사람을 찾아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금액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경쟁력이 생기고 더 많이 찾아주고 그만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그 흐름 때문에 그만두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 그냥 처음에는 정말 이 일이 좋아서 시작을 했다. 너무 간절했고 재밌어서 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생겼다. 전문성이 생기다 보니까 돈까지 잘 번다. 이런 것 때문에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필라테스는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사업인데 네. 고객들이 재등록을 안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은 왜 안 한다고 보시나요? 필요로 하는 사람 많은데 근데 또 재등록 왜 안 하냐. 이것도 아까 이제 말했던 거랑 똑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만족을 하면 하겠죠, 재등록을. 그러니까 진짜 돈이 없으면, 아니면 돈을 급하게 다른 데 더 집중을 해야 되면은 그 비용 때문에 그만두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다시 와요. 저 진짜 다시 올게요 하고 진짜 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뭐 쉬다 할게요 라고 하는 건 그냥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겹거나 더 좋은 게 생겼거나, 아니 진짜 이사를 가거나 이직을 하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일을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고, 대부분은 그냥 불만족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는 거고, 그냥 뭔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 강사가 뭐 마땅치 않다거나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재등록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좋은 건 계속 하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 지금 거의 7년째 다니는 것 같은데, 대부분 미용실도 또 돌아다니잖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막 맨날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맨날 이상하게 머리 자르고 또 막 또 딴 데 가고 또 딴 데 가고 이런 사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한 군데 오래 가는 거는 진짜 잘 잘라줘요, 머리를. 제가 마음에 들게.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음에 들게 잘 잘라주니까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 만족하니까 가겠죠. 그거 답니다. 대표님, 요즘에 AI가 요즘 많이 발달이 되고 앞으로 시장을 먹는다고 많이 들었는데 네. 이게 필라테스 업계에서도 좀 통하나요? AI가 발달하는 거는 뭐 필라테스 업계 뭐 이렇게 업계를 나눌 수가 없고요. 그건 이미 뭐 업종 불문하고 전체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미 AI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실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1인 기업들도 정말 많이 생겼고요. 그러면 이제 필라테스 쪽에는 보면은 AI를 활용해서 뭐 자세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프로그램 관리나 고객 관리한 이런 차트나 이런 게 사실 저도 예전에 막 3, 40명 고객 관리할 때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프로그램도 막 구성을 해야 되고 이 사람 스케줄 관리하거나 이런 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화되고 있는 툴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당연히 강사들이 어떤 업무 효율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작게나마 계속 지금 저희 업계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사들 중에는 이제 조금 경력 있고 하면은 온라인 교육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도 온라인 교육을 하는 게 그냥 뭐 영상 찍어서 판매한다 이게 아니라 영상 찍어서 판매하는 그 과정 내에서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AI 기술이나 이런 걸 활용해가 자동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뭔가 강의 판매나 1인으로 뭔가 수익을 창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해요. 사람을 다 고용을 해서 원래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인데 지금은 저도 이제 웹페이지 같은 게 저도 거의 뭐 1인 기업 형태로 제 교육 그 사업을 하고 있지만 100% 자동화가 다 돼요. 자동화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일일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거나 관리하는 직원들이 다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너무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혼자서도 뭐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자동화시키고 이런 게 다 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업계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변해갈 수 있는 어떤 방향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3년에서 5년 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필라테스 업계는 어떻게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뭐 바뀌진 않을 거예요. 지금이나 뭐 5년 뒤에나. 왜냐하면 제가 5년 전에도 이제 AI가 등장을 해서 우리 업계가 변화가 있을 거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강의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하고 5년 뒤에 뭔가 변했냐 보면 변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할 필요가 없어서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은 이미 뭐 챗GPT를 활용하는 거나 AI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회사들도 너무 많이 생겼는데 필라테스 강사나 필라테스 업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5년 뒤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거의 지금이랑 다르진 않을 건데 소수의 사람은 엄청나게 이런 개인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보유하는 어떤 인원들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자기 혼자서 일하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비율이 엄청 더 커질 겁니다. 지금은 뭔가 예전에는 뭐 대량 생산 이런 게 뭐 이 산업 그 3차 산업 때 막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은 4차 산업 혁명이잖아요. 4차 산업 시대 때는 그냥 단순히 어떤 똑같은 제품을 많이 생산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필요한 어떤 것들 그리고 자기한테 커스텀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힘을 발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에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모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특정 소수에게만 아마 이런 정보나 어떤 부가 좀 더 집중이 되는 현상이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같은 강사인데도 수입이 다른 사람 정말 많잖아요. 진짜 1회 수업에 1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도 계시는데 1회 수업에 아직도 그냥 자기가 받는 돈이 막 2만 원밖에 안 되고 이런 분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편차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다른가 보면 그냥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소위 말해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그런 브랜딩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그냥 표면적으로 브랜딩이 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이미 어떤 레퍼런스나 기술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집중을 받게 되는 거고 또 너도 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고
돈이 있는 사람들, 부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좀 특별한 무언가를 원하겠죠.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확실한 걸 선택하고, 그리고 뭔가 서비스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더 갖춰진 걸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99%는 대다수는 지금이랑 다르지 않을 거지만 소수의 어떤 인재들, 소수의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뭐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그런 걸 믿고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